될수록 작아진다는 한 워킹맘의 질문입니다. 저는 한 회사에서 27년 동안 일한 워킹맘입니다. 야, 엄청 오래 일하셨네. 회사 동료 80~90%가 공부 꽤나 했다 하는 가방 끈 긴 석박사들인데요. 그런데 저는 대학교 문턱은 구경도 안 해본 상고 출신이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자부심은 있는데 왜 학벌 얘기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작아지게 되는 걸까요? 주눅 드시는 거. 대체 이 콤플렉스는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왠지 모르게 움츠러든다는 오늘의 주인공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나요? 뒤에 반갑습니다. 근데 어떨 때 주로 그렇게 막 주눅 드시고 위축되시는 느낌이 드세요? 그 이상하게 이제 저한테 근속을 이제 물어보거나 그러면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네. 스스로. 제 스스로 조금 있어서 사실은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잤어요. 여기 와서 얘기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맞나? 그래서 한 번도 어디서 말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27년 다녔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근속 연수인데 제가 27년 됐다. 그럼 나이가 네네.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44이야. 그러면 언제부터 다닌 거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조금 부끄러운 거라서 그냥 일찍 취직을 네. 해서. 와, 지금 방금도 들었을 때 저는 대단하다고만 생각했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실 줄을 아예 몰랐습니다. 생각 못했는데. 사실 작년에 이제 승진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승진자 교육을 갔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 이제 다들 대졸이거나 그래서 3년 차, 5년 차 막 이런 친구들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27년에 왔으니까 다들 너무 애기들인데 저 혼자 27년인 거예요. 그래서 27년이라고 얘기 안 하고 네. 그냥 조금 오래 다녔다. 일부러 숨기시는구나. 그러면은 지금은 승진하셔서 직책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책임인데요. 이제 옛날로 따지면 과장? 과정. 과장. 근데 이제 주변이 다 학벌이 좀 있는 데다가 제가 이제 있는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훨씬 어린 사람들이 더 빨리 승진하고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아니, 그 회사가 무슨 학벌로만 돌아가는 회사입니까? 학벌로. 연구소여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직업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대단해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박사, 석사 주로 이제 석사 이상. 남편분이 좀 우리 아내분한테 이런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모르고 최근에 사연 보낼 때 알았어요. 그래요.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는데 그걸 컴플렉스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의외였어요. 좀 위로의 말이라든지 이런 건 해준 적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기는 다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소통의 문제가. 지금 학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학력은 그냥 명분일 뿐이고 그렇죠. 진짜 문제는 지금 이거- 마이크 잡으신 분한테 좀 소통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제 애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거든요. 네. 네. 그 친구들 엄마들 만나면 공부 얘기 막 이런 거 어떻게 뭐 가르치냐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다가 우리 때는 어땠잖아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저는 대입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감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는 척 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다들 어디 나왔는지 얘기하면 막 심장이 이렇게 쿵쾅쿵쾅 뛰면서 다음에 또 그들을 어떻게 보지? 연락 끊을까? 그 정도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는구나. 깊이 가시는구나.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콤플렉스 때문에 자녀분들한테도 혹시 뭐 학벌 얘기를 하실 때가 있으실까요? 애들은 제가 모르는 그런 캠퍼스의 그런 것도 좀 즐기면서 그 나이에 맞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해서 공부할 나이에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사실 김창욱 교수님 강의 많이 보는데 그 납땜하셨고 네. 그 되게 공고 나오셨잖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거를 이렇게 승화하셔갖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저도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뭐 주판 튕기다 왔어요 뭐 이런 얘기. 아 그래서 또 선생님하고 그 교집합이 생기셨구나. 공감대가 좀 있으시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분이 흑백 세상의 거의 마지막쯤인 것 같아요. 세상을 흑백으로 보던 세상. 너 공부 잘하냐? 너 공부 못하냐? 암울한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여러분이 사회에 나와서 보면 알겠지만 그걸로만 세상은 구성되지는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생님의 학력에 큰 사실 관심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서로 온 사람들에게 학력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 전 뭐 하는지만 궁금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 저는 어떤 일도 생겼었냐면 대학 시험을 봤는데 제가 원해서 뭐 원하는 과를 본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제주대학교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떨어졌어요. 아니,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지민 씨가 이렇게 기도하고 지민이가 그랬습니다. 전 안 했습니다. 지민이가 그랬습니다. 내일 모레 결혼할 분이 저렇게 신심 어리게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안 떨어지겠어요? 그래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재수를 했는데 또 떨어졌어. 그 엄마가 멍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멍청이 앞에 단어가 하나 붙었어요. 이런 똥멍청이. 나는 멍청해. 네, 그 똥멍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야 이거는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맞아. 맞아. 너는 대학 공부 떨어지면. 못하면 넌 루저다. 대학 떨어지면 인생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대학 시험을 막 봤잖아요. 그래서 25에 이제 경희대에 합격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상고, 공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정도 오면 우리의 열등감이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없어져요. 왜? 경희대 들어왔는데 서울대 애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나보다 더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좋은 애들이 있어. 그리고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다 예고를 나온 거예요. 저는 예중 예고라는 게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내 친구는 다 제가 공고 나왔기 때문에 상고, 농고가 있어. 농고. 항상 이렇게 쪼이는 거야, 사람이. 아, 내가 서울대 나온 애한테는 아, 정말 노래도 잘하시고 공부도 잘하시네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막 노래를 머리로 하나? 합리화를. 머리가 많으면 노래는 더 복잡해. 영혼이야, 음악은. 필링.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인정 못하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할 때 인정이 안 되고 내가 뭔가를 못할 때 나는 되게 무시하는구나. 이게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내부에 있구나. 그러니까 봐봐요. 연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면 회사가 규모가 있는 거라고요. 그 회사가 바보가 아니고 선생님 말한 대로 고졸인데도 그 연수가 있었어.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의 실력이나 노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회사가 그 오랜 세월을 남겨두고 계속 직위도 주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정리됐잖아요. 그 기간 안에. 심지어 S대 나온 사람도 정리가 됐어. 그쵸? 그 기간 안에 S대 나오고 석박사 있고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켄터키 프라이드 대학에 나온 사람. 그 프라이드 대학 나온 사람도 잘렸죠? 잘렸어. 회사가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에요. 대학 나오고 석박사인 분도 잘린 걸 봤잖아요. 그때 기뻐했잖아요. 아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 근데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조금 있었을 거야. 조금은. 그치. 조금은 마음 저쪽에서 사람인데. 아싸 가오리라고 했을 거야. 네. 헤헤 정도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회사가 그러겠냐고요. 어쩌면 회사도 선생님을 이제 점점 더 선생님의 실력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계속 하기로 판단하는 건 누구예요? 나를? 그걸 나야. 사실은 세상인 것 같지만 세상은 점점 선생님한테 기회를 주고 있어요. 27년 동안 가장 매정하게 본인을 대했던 건 회사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선생님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27년을 어떻게 눈치 보면서 또 남 하는 것보다 더 충분히 했겠죠. 그 시간은 선생님만 알 수 있고. 그거를 선생님 스스로 충분히 인정됐으면 좋겠어요. 전 재테크 얘기만 나오면 작아집니다. 어? 주식에도 물리고 코인에도 물리고 물렸어. 사업에 부동산에 손만 대면 늘 물리니 아내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투자 때문에 금간 부부관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 앞에서 고개 들지 못하는 이 불운한 개미 남편분. 개미는 열심히 어디 계십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개미는 언제나 근데 열심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어느 정도 투자 손실이 되고 있습니까? 뭐 아직 손절을 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물려 있다라는 그런 아, 손절하지 않으면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죠.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찾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코인 같은 경우는 그게 한 다 하면 그래도 한 2천 정도 되고 주식이 이제 한 4천 정도 되고 4천. 저도 이제 한창 그 21년도에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아, 그렇죠. 그때 그때. 한번 좀 벌다가 이제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안 해야겠다 했는데 그놈이 또 동창회에서 이렇게 딱 2차 전지를 또 소스를 줘가지고 아이고. 주는 사람이 계속 주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도 계속 잃고 있죠. 그렇죠. 답을 알아. 답을 아는데. 혹시 근데 제 주변에도 약간 비슷한 분이 몇 명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그 이상한 특성이 있는데 주변에 조언을 엄청 해줘요. 그런 분들이. 혹시 본인도 그러십니까? 예, 저도 사람들이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근데 항상 얘기는 해요. 투자 결정은 본인의 책임이다. 네. 근데 이런 게 있다. 근데 이게 꼭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같이 폐지 당한 분들이 폐지를 당해. 아니 상장 폐지 당한 것들이 성패? 그러면 사이가 좀 안 좋아지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그 말들을 했잖아요. 내 탓은 하지 마라. 내 탓은 하지 마라. 모든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나는 네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혹시 아내가 모르는 뭐 투자 손실 또 있으세요? 지금 여기 와서 그냥 시원하게 얘기합시다. 아니요, 그런 건 없고 일단 결혼하기 전에 모아놓은 돈이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재산 공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경찰 공무원인데 네. 아, 아내분이 경찰 공무원이에요?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다 배우자랑 재산 공개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미리 말했죠. 이제 다 모아놓은 거를 2차 전지에 갔을 때여서 2차 전쟁으로 들려요 지금. 아, 근데 신기한 게 비슷해요. 네? 네, 만나서 이제 막 재테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했는데 종목이 비슷한 게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하시는구나. 아니 근데 두 분이서 같이 하시는 거면 그럼 공감대가 있으실 텐데 왜 금술에 금이 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 그게 그 이제 안 하겠다 했는데 이제 관심이 또 계속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괜찮은 종목을 하나 이렇게 살짝 던졌는데 와이프가
샀더라고요. 사서 했는데 또 사자마자 막 떨어지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이제 좀 올 것 같다고 좀 보자고 했는데 제가 후딱 팔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야, 제주꾼이네, 제주꾼. 주식시장의 귀염둥이네. 그게 그래도 익절했으면 그래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 또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팔아가지고 아이고. 그 수익이 아니었잖아요. 수수료를 많이 떼더라고요. 수수료. 몇만 원이. 예. 저는 이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고 그때까지 갔구나. 왜냐면 제 건데 마음 좀 허락받고 해야지. 내 건데. 저는 주식은 한 적은 없는데 카지노에서 수업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수업? 어떤 거냐면 물론 주식하고 게임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네. 완전 다른 세계인데 이거는 확률 게임이래요. 원래 수학으로는. 근데 확률을 올릴 수 있는 합법적인 기술은 있어요.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눈이 빛납니다, 여러분이. 저 부부들은 뭐 웃음이 떠나질 않네요, 지금. 그 경찰 부부는 뭐. 근데 이거는 게임에서 돈 따는 방식이 아니라 인생을 조금 더 승률을 올리는 원리와 매우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보통 장소에는 있는데 없애면 좋을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없애면 좋을까요? 시계. 향목. 여러분 강원랜드를 얼마나 많이 다니신 거예요? 한자야, 다들. 정확하게 시계, 거울, 창문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개는 자기의 현재 상태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 거울이 없으면 뭘 볼 수 없어요? 나를 볼 수.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거울이 있으면 내가 너무 많이 했네. 얼굴이 너무 상해 보인다. 그만해야지. 그걸 그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창가로 가면 해가 들어오잖아요. 야, 내가 너무 많이 했네. 그리고 시계가 없으면 이게 도대체 몇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장점은 집중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말하면, 그걸 없애면. 근데 다른 의미로 말하면 집중해서 한 걸음 더 가면 뭐예요? 집착. 그러면 사람은 집중하다가 집착할 수 있다는 거죠. 주식에 집중해야 되는데 착을. 집착. 그럼 누가 주식에 집착하겠어요? 계속 이걸 보겠어요. 두 가지야. 1번 내 돈이 넉넉하지 않거나 2번 내 마음이 넉넉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최악은 뭐예요? 돈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한테 투자를 한 거예요. 여유도 없고. 우리 둘이 합쳐서 1년에 1억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1,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이거 까먹는다고 해도 뭐 우리 9개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그렇게까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기다릴 수도 있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야, 요즘에 잘 되는 거 뭐야? 됐다가 얼른 빠지는 거 뭐야? 그 시기를 봐야 돼. 주식은 타이밍이야. 그걸 봐야 돼. 무섭다, 무서워. 정보 싸움. 아무도 못 맞춰. 그러니까 결국은 뭐 되게 얻을 거라는 그 희망으로 내 삶이 점점 그리고 그럼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진짜 잡아먹히더라고요. 그러면 하려면 하되 마음의 여유나 돈의 여유로 하시면 어떠냐.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이 주식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보기엔 안정감이거든요. 그러면 합법적인 그거 안에서 안정함을 좀 찾아보자. 사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걸 한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가정을 안정하려고 시작했던 게 사실 그 문제 아니면 서로 싸울 일이 없었는데 막 아내하고 그때 좀 크게 싸웠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내분이 살긋살긋 얘기하지만 그때는 왜 내 허락 안 받고 했어? 왜 팔았어? 왜 매도를 걸었어? 내일 내 직장으로 와. 출두해. 막 이렇게 싸웠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렇게 싸웠나요? 아닙니다.
좋게 마무리됐습니다. 좋게 마무리됐어요. 예. 고마워 여기까지 하이소. 우리 두 분 힘내시라고 진짜 박수 한 번만.